3조은행TV 김윤관입니다. 경매에서 선순위 임차인, 선순위 전세권자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너무나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내가 인수를 할지 아니면 소멸되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섭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너무 무서워요예요. 선순위 임차인, 선순위 전세권자는 너무 무섭습니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주제를 이야기할 때 현재 나와 있는 경매 물건, 대전의 경매 물건 두 건을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는 물건입니다. 그 물건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9 타경 10만 1043번 물건이거든요. 유성구 전민동에 있는 세종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입찰기일이 2020년 2월 19일이에요. 감정 가격이 2억 700만 원이고요. 당연히 차제 매각 가격이겠죠. 보증금은 2,070만 원을 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 물건은 무조건 유찰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면적은 75.29제곱미터, 사건은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개인 채권자가 넣었는데 이 채권자가 누구냐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급명령, 반환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경매 신청한 겁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보면 가격 시점은 2019년 8월 2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가격이 많이 상승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감정 가격이나 현재 매매되는 시세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오른 것 같아요. 면적은 75.29제곱미터라고 이야기했고요. 말소 기준 권리가 2012년 12월 24일입니다. 임차인이 있을 때는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현재 임차인이 경매 신청인인데 이분의 전입일자를 보니까 2011년 1월 7일입니다. 2012년 12월 24일이 말소 기준 권리니까 이분은 당연히 빠르다는 거예요. 말소 기준보다 빠르다.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낙찰자는 이분을 인수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배당 요구를 했어요. 2019년 8월 19일 날 배당 요구를 했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19년 10월 14일까지였습니다. 8월 19일 날 배당 요구를 했는데 확정일자가 안 보여요. 확정일자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확정일자를 넣지 않고 배당 요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분을 그냥 배당 요구한 것으로 체크를 한 것인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지급명령 판결문에 의해 가지고 강제경매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배당 요구를 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이분이 확정일자를 없이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순위가 밀려요. 확정일자가 없으니까 우선 변제권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낙찰받는 분이 이분을 전부 다 인수해야 된다. 근데 이분 채권이 1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억 5천에 전세가 있는데 이분을 인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등기부 현황을 보시면 12월 24일 근저당 1억 6,500만 원이 있어요. 이 사람이 먼저 받아갑니다. 근저당이 1억 6,500을 받아가고 현재 2억 700만 원이 감정이잖아요. 시세는 요거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렇다고 이 가격에 받아가면 배당은 근저당이 다 받아가겠죠. 그 다음에 압류 구청에 된 거라든지 유성구라든지 김천지청 이런 것들이 받아가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받아갈 건데 이 압류에 의해서 안분배당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안 받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어느 누가 1억 5천만 원을 인수하는데 지금 낙찰받을 일이 없잖아요.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한 5천만 원 정도 남아있을 경우에 5천 아니면 4천 요 정도 남아있을 때 분명히 낙찰을 받을 겁니다. 아니면 여기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했지만 이분이 낙찰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은 경매에 대한 지식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지금 경매 신청을 하고 배당 요구를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로 알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 함정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종아파트를 보면요 총 세대수가 980세대예요 사용 승인은 94년에 났고요 현재 임차인이 관리비 같은 것은 체납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잘 내고 있다라는 소리고요. 부동산 현황을 보시면 점유관계 조사서에 임차인은 있다. 임차인이 현재 점유하고 있고요. 전입일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일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신고가 안 돼 있어요. 이분이 배당 요구를 했지만 선순위 임차인으로서의 배당 요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내가 안아야 된다, 인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입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에요. 어떤 분들은 여기 지금 임차인이 배당 요구했으니까 다 받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입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현재 보면 매매는 2억 4천, 2억 2,500, 2억 1,000 이렇게 물건이 나와 있고요. 여기 위치는 바로 엑스포코와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예요. 위치적으로는 되게 좋습니다. 일단 사용 승인이 난 지가 오래된 아파트다라는 것만 단점이겠죠. 위치적으로는 좋은 아파트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배당표를 한번 잘 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배당표 짜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물건은 그냥 거의 대부분 다 인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입찰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을 내가 꼭 이기고 싶다 그럼 배당표를 세밀하게 짜보시는 게 좋아요. 구청에 얼마 밀려있는지 이런 거 다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대충 어느 정도의 배당표는 짜봐야 되지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물건입니다. 2019 타경 102,192번 사건이에요. 가양동 대주파크빌 104동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지금 4번 유찰됐어요. 그래서 현재 2020년 2월 19일 날 최저가격 5,498만 3천원에 입찰이 들어갑니다. 보증금은 550만 원이에요. 여기에 10%니까. 여기도 보면요, 개인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지만은 임의 경매 사건이에요. 그건 좀 이따 등기부 현황을 보면서 말씀드리고요. 면적은 81.117제곱미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매각 물건 현황을 보겠습니다. 가격 시점은 2019년 3월 26일입니다. 이때는 뭐 가격이 오르고 있는 시점이었으니까 현재 지금 감정된 가격보다는 조금 더 올라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면적은요 81.117제곱미터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2016년 3월 31일이고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19년 6월 3일이에요. 여기에 선순위 전세권 등기자가 있습니다. 전세권 등기라는 거는 전세권을 임대인이 동의하에 설정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분이 지금 전세권 등기자인데 보증금이 1억 6천만 원이에요. 전입일이 2016년 3월 2일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인 요 3월 31일보다는 빠르죠.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선순위 전세권 등기자라는 권리를 두 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선순위 전세권자의 권리도 갖고 있고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권리도 갖고 계세요. 이분이 선순위 전세권자로서 경매 신청을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배당을 다 못 받으면 선순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뭐 보면 알겠지만은 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집합 건물 같은 데서는요. 건물 전체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하면 배당을 받고 다 못 받더라도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차후에 다른 물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소멸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선순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는 계속 살아있어요. 그래서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배당을 다 못 받으면 다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못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물어줘야 된다. 인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못 받으면 전세권자 등기로서도 그렇지만은 임차인으로서도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다 인수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1억 6천만 원 전부 다 인수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전세권 등기자로서 배당 요구를 했으면 어떻게 돼요? 배당을 받아가면 다 소멸하겠죠. 전액 다 받는다면. 근데 이분은 어떻게 됐어요?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이분도 뭐 거의 고수예요, 고수. 이 정도 되면. 등기부 현황을 보겠습니다. 전세권 2016년 3월 4일 전세권 했습니다. 존속기간이 2018년 3월 31일. 채권 금액 1억 6천이에요. 밑에 근저당 있는데 이게 개인 채권자입니다. 이분이 경매 신청을 했어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개인 경매 신청을 했는데, 근저당으로서의 경매 신청은 임의 경매 사건입니다. 그래서 임의 경매 사건이고요. 이분은 인수해야 된다.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배당 요구했으면 이분이 먼저 배당을 받아가고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을 받고 다 끝나겠죠. 전액 다 받으니까. 근데 이분이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배당을 못 받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기준 체납 내역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전세권자로서의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이분은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당 요구만 했으면 임차인으로서의 모든 배당을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일부러 안 받으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분이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수인이 인수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이분이 2016년 3월 2일 날 전입을 하셔가지고 임대차가 존속되고 있잖아요. 2018년에 만기가 됐습니다. 3월 1일 날 다시 법정갱신이 돼가지고 다시 왔어요. 2020년 3월에 만기인데 이 경매가 현재 2월 19일 날 입찰기일이에요. 잔금 내고 하면 3월 달이 넘어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분은 또 법정갱신이 돼버려요. 낙찰 받는 분은 이분을 언제까지? 2022년 3월 달까지 인도명령이 안 됩니다. 이분이 배당 요구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내용하고 같아요. 이분을 내보내시려면 이사 비용을 아마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분이 그냥 22년 3월 달까지 살 수 있게끔 둔다든지, 아니면 이분이 가만히 있다가 나 나갈 테니까 돈을 빼줘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3개월 이내 이분이 돈을 빼주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일단은 돈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출은 어차피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1억 6천을 이분이 나간다고 하면 준비해서 빼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3개월 이내 빼줘야 되거든요. 법정갱신이 되면 임차인이 요구할 때는 빼줘야 된다. 임대인은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일반 임대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잘 숙지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매각 물건 현황 보면 전세권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매각 물건 명세서 밑에 보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그래갖고 전세권 설정이 인수된다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전세권자, 임차인이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발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세권자로서의 권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가격은 2억 한 3천 정도가 시세네요. 여기가 주변에. 네. 오늘
경매 물건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선순위 임차인, 선순위 전세권자, 그러면서도 또 선순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도 갖고 있는 이런 물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선순위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 못 받는 금액이 있다면 전부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고요. 선순위 전세권자는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권리도 갖고 있을 수 있고요. 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권리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처럼 선순위 전세권자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당 요구를 하면 전부 다 받아갈 수 있으면서 배당 요구를 안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배당 요구 안 했다. 그럼 이분 전부 다 물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물건이 아니지만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전액 다 배당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원래는 전세권이 말소되는 것이 맞지만은 선순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전액 다 물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처럼 이게 전세권 등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돈 들어가서 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선순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매 들어와서 내가 뭐 받고 싶다든지 이럴 때는 배당 요구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최고가 매수인, 낙찰자가 전부 다 인수를 합니다. 금액을. 그리고 배당 요구를 안 했을 때는 내가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그 임대차 기간 끝날 때까지 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이제 명도를 생각한다든지 이런 거 생각하시는, 뭐 대출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는 이런 거 잘 생각해서 경매 물건을 낙찰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선순위 임차인하고 선순위 전세권자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